이딴 쓰레기 같은 곳에서 자라고? 그 10년 만에 만난 한국 친구에게 대만 여성이 푸대접을 받자 실망하고 만다. 부산의 한 고급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다. 몇 년 만에 한국인 친구를 만난 대만 여성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라고 할 수 있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였어? 부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대만 여성은 한국인 친구에게 크게 실망한 듯하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대만의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 메이린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한국 문화가 대만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조금은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네, 한국으로의 여행이었죠. 사실 저는 새로운 나라를 여행할 때 느끼는 기대감만큼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라오면서 저와 제 가족은 항상 일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요? 별로였어요. 예전에 중국과 국교 수립을 하고 우리 대만과는 국교를 끊은 이유 때문인지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은 일본에 맞춰져 있었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하는 먼 사촌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운명처럼 이번 여행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직업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중요한 행사를 보도하는 것이 제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대만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 영화제는 제게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출장이 개인적인 발견의 여정으로 바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의 작은 느낌일 뿐이겠지, 달라도 얼마나 다르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은 엄청나게 거대했고 타오이안 공항과 너무나도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전 부산의 화창한 바닷가 대신 인천의 거대한 도시 풍경이 저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야 하는 건데 원래 같으면 김해공항으로 갔었어야 했거든요. 제가 미련하게 인천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꼼꼼하다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개똥밭에도 이슬 내릴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전 재빨리 나왔습니다. 당황하는 이 순간에도 전 거대한 터미널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공항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효율성이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키오스크를 통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요? 직원들도 매우 친절했어요. 길은 찾았지만 이제부터 부산으로는 못 갈 것 같아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헬프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카운터 뒤의 여성 직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처한 상황을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직원분은 재빨리 자신의 컴퓨터에서 열차 시간표를 불러와 제가 갈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공항철도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랐고 그녀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기차 플랫폼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기차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매끄러웠어요. 공항철도는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공항철도조차도 초 단위로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대만에서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팅이 있는 날이면 저는 미리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는 편입니다. 여기서 또 감탄했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한 저는 편안한 좌석에 자리를 잡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대만에서 살아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메일인 부산역에서 보자. 제 시간에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지금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갈 수 있으려나 싶었지만 지연이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것 같기도 했고요. 서울역까지 가는 여정은 순조로웠고
어느새 저는 KTX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KTX의 속도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시골을 달리는 동안 푸르른 들판과 고풍스러운 마을, 먼 산이 어우러진 한국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천에 도착하지 못했더라면 이러한 광경도 볼 수 없었겠죠. 처음에는 재앙처럼 보였던 혼란은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수준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도 되었으니까요. KTX는 단순한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했고 서비스도 만족했어요. 부산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저는 편안함과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넓은 좌석과 넉넉한 다리 공간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열차의 속도가 표시되었는데 종종 300kmh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승차감이 매우 부드러워서 불안감 없이 노트북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대만에는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도 매끄럽게 되더라고요. 속도도 매우 빨라서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한국 승객들도 저와 같이 열차의 무료 WI-파이 덕분에 기기로 고화질의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승객들은 활기차게 수다를 떨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분들도 있었고요. 제 옆에 앉은 민준 씨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에게 삶은 달걀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여행이나 기차를 탈 때 삶은 계란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출신인 민준 씨는 짧은 방학을 맞아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여행, 영화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볼만한 한국 영화를 추천해주고 부산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 목록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정차했을 때 저는 이 여행이 단순히 목적지를 향한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배우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요. 지연이가 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포옹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날이 있었을까요? 전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는 저를 특별한 데서 묵게 해주려고 전통 한옥 호텔에 방을 예약해줬다고 했습니다. 전통 한옥도 아니고 한옥 호텔은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옥의 건축 양식에 감탄했습니다. 부산 스카이라인을 가득 채운 현대식 고층 빌딩과 달리 한옥은 우아한 곡선과 나무 기둥, 기와 지붕이 돋보였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경외감을 느낀 지연은 한옥은 한국의 전통 가옥이에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어요. 한국의 한옥은 원래 균형과 흐름이 중요하죠. 호텔 입구는 한국의 느낌이 났습니다. 알록달록한 한국의 색과 로비는 고풍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친절한 호텔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공손한 인사에 즉시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로비는 고풍스러운 가구가 현대 미술 작품과 함께 편안하게 놓여있는 등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 방은 이상하게도 침대가 없었어요. 호텔에서 침대가 없다니 말이 되나요? 전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상하게 바닥은 따뜻했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제 표정에 지연이는 웃으며 걱정 마. 바닥에서 자도 괜찮을 거야. 특히 겨울에는 정말 편하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방식의 방이라고 지연이가 저에게 특별히 한국에 대한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 호텔에 저를 데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대 없이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푹신한 침구에 누워 나무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나무 벽의 은은한 향기가 모두 어우러져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온돌의 따뜻한 온기와 포근한 침구가 어우러져 아늑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일찍 일어나는 지연이는 벌써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을 준비 됐어? 지연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 아침 식사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공간은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낮은 나무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
생선구이 한 접시, 각종 절임 채소,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김치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연 씨는 온돌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고대 난방 시스템이야. 온돌은 단순히 따뜻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열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기도 해. 그래서 많은 한국인이 바닥에서 자는 것을 선호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지. 다음 날은 다양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화제에 참석하고 볼거리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했죠. 날이 갈수록 한옥 호텔은 저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 하루 종일 부산을 돌아다니고 나면 고유한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매혹적이었던 것은 한옥이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건축과 디자인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편의시설은 전혀 고리타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욕실은 현대 공학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첨단 변기, 레인 샤워기, 터치식 수도꼭지가 전통적인 나무 욕조와 돌 세면대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지연과 저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내일인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한국의 매력이야.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녀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옥 호텔은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한옥 체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 마법의 일부를 타이베이에 가져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제에서 특히 감동적인 영화를 본 어느 날 저녁, 지연과 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풍스러운 카페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고 광안리 대교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연에게 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만의 한옥 스타일 호텔이 있다면 어떨까? 대만과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곳 말이지. 지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메이린. 한옥의 우아함과 대만 건축의 활기가 만나는 공간을 상상하니 정말 멋진 소재. 두 나라 우정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냅킨의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후보지를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았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을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면서 한국에 대한 감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번화한 도시와 경이로운 기술 너머에서 전통이 깃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산속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사찰부터 보성의 고즈넉한 다원까지 한국의 구석구석은 저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옛것에 대한 경외심과 새로운 것을 포용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는 다도와 조상 제사 등 한국의 전통 의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 의식들은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며칠 후 바로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기술 발전, 그리고 한옥의 매력에 초점을 맞춘 한국 특집 시리즈를 방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는 여러 한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전통 한옥들과 좋은 한옥 호텔들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처럼 대만에서도 분명 반응이 폭발적일 겁니다. 제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단 하루 만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 것처럼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니까요.